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심심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제 인생에서는 큰 사건들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다친 적도 없고 경찰서에 가본 적도 없이 무난하게 잘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아주 폭풍처럼 휘몰아쳤던 엄청난 일이 닥치게 되었죠. 지금은 모두 정리가 되어 이렇게 이곳에 사연까지 남길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많이 안정되었는데요.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닥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네요. 제 기막힌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작은 회사를 다니다가 30 초반에 동네 번화가에 화장품 가게를 열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가게가 잘 되어서 지금까지도 같은 자리에서 계속 가게를 하고 있답니다. 10년이 넘은 시간 동안 한자리에 있으니 친한 단골분들도 정말 많고 근처 상가에서 일하시는 분들과도 두루두루 친하죠. 작게 하는 거지만 이것도 사업이라고 신경 쓸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참 많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밤늦게까지 문을 열어두고 일을 하곤 했어요.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과는 시간도 잘 안 맞아서 점점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고 주변 상가의 친한 지인들과 수다 떠는 낙으로 하루를 보내곤 했죠. 그래서 연애도 거의 해보지 못한 채 벌써 나이가 40이 넘었더라고요. 부모님도 계속 결혼을 얘기하시고 친구들의 아이들이 벌써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왠지 초조해지기도 했답니다. 하루는 같은 상가에서 남성복 가게를 하는 친한 지인이 은근슬쩍 말을 꺼내더라고요. 언니는 연애할 생각 없어? 우리 가게에 종종 오는 단골이 있는데 사람이 괜찮아 보이더라. 내가 물어보니까 언니보다 3살 어린데 싱글이래. 나이가 40인데 아직도 혼자면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언니는 뭐 문제 있어? 요즘은 다 늦게 하잖아. 그냥 편하게 한번 만나봐. 그렇게 소개팅을 하게 됐는데 나이에 비해서 젊고 옷도 깔끔하게 입은 모습에 호감이 느껴졌죠. 그동안 연애를 많이 해봤는지 농담도 하고 편하게 분위기를 이끌어주더라고요.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하는데 6시면 칼퇴근을 한다면서 일이 끝나면 간식거리를 사서 가게로 찾아오기도 하고요. 자연스럽게 주말엔 같이 밥도 먹고 데이트를 하게 되었네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사귀는 사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워낙 남자친구 쪽에서 리드를 잘해줘서 그런지 모든 게 물 흐르듯이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장사를 오래 해서 여성스러운 성격은 아니거든요. 좀 괄괄한 면이 있는데 남자친구가 워낙 다정하게 대해줘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저보다 나이는 어리고 연봉도 저와 비교도 안 되게 낮지만 이 남자와 결혼해도 친구처럼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남편에게는 다른 가정사가 있었어요. 내가 사실은 초등학생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 그래서 계속 친할머니랑 살았고 얼마 전에 할머니도 돌아가셨고 왕래하는 친척도 없어. 사실 아주 외롭게 자랐지. 그래서 말인데 결혼식에 내 하객은 별로 없을 것 같아. 그 점이 좀 걱정이네. 그랬구나. 살아온 얘기 들으니 너무 마음이 찡하네. 그동안 외로웠던 만큼 내가 가족이 되어줄게. 결혼식은 그냥 간단하게 하자. 우리 가족이랑 자기 친구 몇 명만 초대해서 스몰 웨딩하면 되지. 난 괜찮아. 친정 부모님은 무슨 재혼도 아니고 결혼식을 그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하냐고 언짢아 하셨죠. 남편은 모아둔 돈도 없어서 제가 사는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거든요. 저는 남편이 저보다 어리고 제가 금전적으로는 더 나으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젊으니까 둘이 열심히 벌면 금방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부모님도 남편이 마음에 딱히 들진 않았지만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 결혼하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우셔서 허락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제 명의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첫 6개월 동안은 여느 신혼부부처럼 아주 달달하게 지냈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결혼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남편도 다정하게 잘 대해줘서
저에게도 드디어 행복이 찾아왔나 싶었죠. 어느 날 옆집이 시끄럽길래 나가보니까 이사를 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몇 시간이 지나고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문을 열어보니 젊은 여자가 4~5살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아이와 함께 서 있더라고요. 사람 좋게 웃으면서 저에게 떡 접시를 내밀었죠. 오늘 옆집에 이사 왔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떡을 좀 가져왔어요. 창훈아, 인사해야지. 반가워요. 아주 귀엽게 생겼네. 몇 살이야? 4살이에요. 혹시나 아이가 시끄럽게 해도 이해 조금만 부탁드려요. 저희는 괜찮아요. 우린 저녁 늦게나 들어와서 듣지도 못할 텐데요. 남편분이랑 둘이 사시는 거예요? 부럽네요. 전 애기랑 둘만 살거든요. 제가 당황해서 대답을 고민하던 사이 갑자기 애가 우리 집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애를 잡으려고 옆집 여자도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더 나누게 되었죠. 저보다 7살이나 어린데 혼자 아이를 키운다니 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대화해보니 나쁜 사람 같지 않고 해맑은 성격인 것 같아서 조금씩 친해지게 되었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는 시간 동안 잠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전부라 형편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저도 결혼을 했으니 저와 남편을 닮은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아 병원에 가야 될지 걱정을 하던 차였어요. 옆집 아이를 보니 저를 보고 웃고 장난치는데도 너무 귀엽고 예뻐서 저런 아들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하고도 장난치며 점점 스스럼 없이 지내게 되었죠. 제가 화장품 가게를 하다 보니 샘플이나 남는 화장품이 많거든요. 그래서 몇 번 화장품을 가져다 주니까 자기 나름대로 남을 묻혔다고 가져다 주고 과일도 갖다 주면서 서로의 집을 왕래하는 경우도 늘어나게 되었어요. 하루는 남편과 함께 출근하라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마침 옆집 여자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운동을 하러 가는 건지 착 달라붙는 레깅스와 짧은 티셔츠를 입고 있더라고요. 옆집 여자의 늘씬한 라인이 그대로 드러나는 옷이었어요. 어머, 언니, 딱 마주쳤네요. 어머, 남편분은 처음 뵙네요. 안녕하세요. 옆집 여자가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남편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남편도 옆집 여자를 빤히 보며 인사를 하는데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옆집 여자는 현관 복도에 배달된 생수 상자를 옮기려는 듯이 엉덩이를 높게 쳐들고 상자를 낑낑대며 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찌나 자세가 민망한지 엉덩이를 한 대 쳐버리고 싶은 충동까지 일더라고요. 남편이 힐끔대길래 얼른 엘리베이터 쪽으로 등을 빨리 떠밀어버렸답니다. 저는 사실 좀 살집이 있는 편이거든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날씬한 여자를 보면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아침부터 그렇게 딱 붙는 옷을 입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하루는 남편이 야근을 하면서 밤늦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저녁 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어머 언니, 오늘 내가 요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했는데 내가 손이 아주 커서 양을 너무 많이 한 거 있죠? 바로 우리 언니 생각나더라고. 괜찮으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저녁 먹어요. 그래서 같이 옆집에 갔는데 주방에 처음 보는 남자가 앉아있어서 좀 당황했어요. 언니는 처음 보겠다. 우리 사촌 오빠예요. 저 혼자 산다고 자주 도와주러 오거든요. 오늘도 형광등 갈아준다고 왔네요. 오빠가 사람이 진짜 괜찮은데 아직도 여자친구가 없어서 큰일이야. 저는 사촌 오빠라는 남자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어요. 좀 불편해서 그냥 집에 가고 싶었지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식탁에 가서 앉았죠. 차려준 걸 보니 식사보다는 안주에 가까운 메뉴가 많더라고요. 역시나 옆집 여자가 술을 들고 왔어요. 마침 우리 아이도 오늘 친정집에 가서 자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사촌 오빠랑 회포 좀 풀려고 그랬는데 언니도 와서 딱 좋네요. 그런데 오빠분 불편하실 것 같은데
그냥 두 분이서 편하게 드세요. 그냥 난 집에 갈게. 아닙니다. 이경준이라고 편하게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아름다운 분과 함께 있으니까 전 더 좋은데요. 같이 한잔하시죠. 사촌 오빠랑 언니랑 아마 동갑일걸요? 둘이 편하게 친구하면 되겠네. 전 평소에 술이 약한 편이라 여러모로 이 자리가 불편했어요. 그래서 안주만 조금씩 깨작대고 있는데 사촌 오빠라는 사람이 자꾸 저에게 술을 권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조금씩 홀짝홀짝 마셨죠. 조금 먹었는데도 취했는지 살짝 어지러운 기분이 들었답니다. 옆집 여자와 남자는 신나게 수다 떨면서 분위기를 띄우더라고요. 남자도 화장실에 다녀온다 뭐 한다 하면서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는데 제 팔꿈치가 닿을 정도로 제 옆에 너무 가깝게 앉더라고요. 옆집 여자는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고 남자와 저만 남아있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 본 순간부터 얘기했지만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면서 남자가 제 손목을 슬쩍 잡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유부녀예요. 동생한테 못 들으셨어요? 저는 기분이 너무 불쾌해져서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는 일부러 옆집이 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한참 후에 나가는 식으로 옆집 여자를 좀 피하려고 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꽤 흘렀을 때였는데요. 저녁밥을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직감적으로 옆집 여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을 안 열려고 했는데 글쎄 남편이 이미 열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현관으로 나가보니 옆집 여자가 끈 나시티 하나에다 짧은 반바지만 입고 서 있는 거 있죠? 언니, 요즘 많이 바쁜가 봐요. 통 얼굴을 못 보네요. 우리 아들이 먹고 싶다고 해서 김밥 좀 많이 했거든요. 좀 드셔보세요. 아이고, 나가서 사 먹는 김밥처럼 정말 잘 싸셨네요. 정말 잘 먹겠습니다. 잠깐 들어오실래요? 이제 밥 먹어야 되는데 들어오긴. 밥을 벌써 다 해서 김밥은 내일 아침에 먹으면 되겠네. 암튼 고마워. 잘 가. 저는 옆집 여자를 서둘러 보내버리고 남편도 얼른 식탁에 앉으라고 큰 소리를 냈죠. 남편이 마지못해 와서 밥을 먹더라고요. 당신보다 나이가 한참 어려서 그런가? 애엄마인데도 엄청 몸매가 좋으시네. 누가 보면 당신이 애엄마인 줄 알겠어. 나이가 어린 건 어떻게 알아? 내가 말도 안 해줬는데. 아, 딱 보면 몰라? 훨씬 어려 보이는구만. 당신도 관리 좀 해. 맨날 가게에서 앉아만 있으니까 뱃살이 더 나오잖아. 좀 그만 좀 먹고. 나이 많아서 살도 안 빠지는 거 몰라? 가뜩이나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옷만 입는 옆집 여자도 거슬리는데 남편이 자꾸 옆집 여자와 저를 비교하니까 화가 솟구쳤습니다. 그 후로도 옆집 여자가 몇 번을 망치를 빌리러 온다거나 뭘 물어본다거나 한다면서 자꾸 밤에 찾아오더라고요. 그때마다 남편하고 얼마나 간드러지게 대화를 하는지 한 번은 날 잡아서 말을 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남편이 계속 늦게 들어오고 대화도 예전처럼 많지도 않아서 같이 있으면 좀 서먹한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이럴 때 아기가 있으면 아기 재롱에 같이 웃기도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한약도 먹어가며 노력을 해봐도 좋은 소식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답니다. 온 신경이 아기 생각에 쏠려서 한 달 한 달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며 지내니 제 자신조차도 황폐해져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밖에서 저보다 나이 어린 여자들이 유모차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럽고 좋아 보이던저. 나는 저런 행복을 영영 느껴보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조급함이 밀려오고 좀 더 어릴 때 결혼을 했어야 했다는 후회도 들곤 했어요. 남편과의 사이를 좀 돈독하게 만들어 보려고 오랜만에 주말에 밖에서 데이트를 하자고 했죠. 남편이 어찌나 귀찮은 표정으로 싫은 티를 내던지 서운하더라고요. 어르고 달래서 현관문을 나서는데 옆집에서도 인기척이 나는 게 아니겠어요? 옆집 여자가 착 붙은 원피스를 입고 아들 손을 잡고 나오더라고요. 어머 언니, 오늘 너무 예쁘시네요. 어디 좋은 데 가세요? 주말이니까
남편이랑 데이트 좀 하려고. 어머, 너무 부럽네요. 어디 가는데요? 저도 날씨 좋아서 우리 아들이랑 산책하려고 나온 거거든요. 그때 아이가 남편에게 달려오더니 남편 손을 탁 잡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이 당황해서 저와 옆집 여자를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더라고요. 아이가 남편 손을 막 잡아 끌고 엘리베이터 앞으로 가서 어쩔 수 없이 같이 나가게 되었어요. 아파트를 나서서 걸어가는데 아이가 남편 손을 꼭 잡고 걷고 그 옆에 어느새 옆집 여자가 붙어서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엉겁결에 저는 맨 뒤로 뒤쳐져서 따로 걷게 되었죠. 그때 지나가는 할머니들이 세 사람을 보면서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아이고, 날이 좋아서 가족이 놀러 가나 보네. 좋을 때다, 좋을 때야. 아기가 지아빠를 쏙 빼닮았네. 마누라가 훨씬 어린가 보네. 남편은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그저 애 손에 끌려서 쫄쫄 따라가고만 있었죠. 뒤에서 세 사람을 보니까 할머니들 말대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왠지 서글픈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앞으로 달려가서 남편 팔짱을 끼고 걸음을 재촉했어요. 우리가 극장에 가야 돼서 좀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그럼 다음에 봐요. 제가 남편을 데리고 빨리 걸으니까 옆집 여자가 입을 삐죽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옆집 여자와 아이를 남겨두고 남편과 차를 타고 출발을 했죠. 그렇게 남편과 극장에 갔지만 남편이 자꾸 틱틱대서 분위기를 다 망치고 말았어요. 결국 대판 싸우고 저녁도 안 먹고 집에 와서 쫄쫄 굶었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숨만 쉬어도 싸우기 시작했는데요. 결혼 초기만 해도 남편은 생활비를 꼬박꼬박 줬었거든요. 금액은 사실 적었지만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서 아껴 쓰려고 노력했어요. 사실 벌이는 제가 더 괜찮았기 때문에 그걸로 남자 자존심을 갉아선 안 된다는 마음이 커서 제가 얼마 버는지도 말하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남편이 자꾸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10만 원, 어느 날은 50만 원, 이런 식으로 자잘하게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계좌이체를 바로 해주었는데요. 큰 금액이 아니니까 부부 사이에 바로 달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남편에게 용돈을 준다고 생각하고 넘기고 있었죠. 그런데 한 달에 많게는 100만 원도 달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 요구하니까 매출이 없는 달은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일단 지켜보자는 마음으로 참고 있었죠. 그런데 하루는 저녁에 들어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회사가 좀 어려워져서 당분간 월급이 좀 밀릴 것 같은데 어떡하지? 우리가 있는데 바로 관두기도 그렇고 말이야. 앞으로 생활비는 못 줄 것 같아. 언제까지 월급을 안 준대? 그러면 새로운 회사를 좀 찾아보는 게 낫지 않아? 사장님이랑 내가 쌓은 정이 있는데 어떻게 바로 팽하냐? 너는 장사를 해서 그런지 참 매정하다. 너 돈 잘 벌잖아. 월 수입이 얼만지 말 좀 해봐. 나도 많이 못 벌어. 당신 월급보다 좀 더 많은 정도야. 거짓말 하지 마. 남편한테는 솔직하게 말을 해줘야지. 내가 뭐 네 돈 들고 도망이라도 간대? 왜 그렇게 숨겨? 한 달 매출이 얼만데? 매달 들쑥날쑥이라 딱 말하기가 좀 그래서 그래. 그럼 월급 다시 받을 동안 내가 알아서 생활비 내고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럼 됐지? 아씨, 진짜 비싸게 구네. 대충 얼마인지 말하면 될걸. 네가 이렇게 우리 사이에 벽을 만드니까 그렇게 갖고 싶다는 애도 안 생기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황당한 논리야? 매출 알고 싶어하는 당신이 더 어이없어. 나도 당신 월급 정확히 모르잖아. 생활비도 그동안 30만 원 줬으면서 뭐 얼마나 많이 줬다고. 너 참 사람 은근히 무시한다. 옆집 여자 좀 봐. 말도 얼마나 사근사근하게 하고 남자를 시켜 세워주냐. 가서 좀 배워. 뭐? 지금 말 다 했어? 그리고 당신이 옆집 여자를 얼마나 한다고 그딴 소리를 해. 제가 화를 내자 남편은 짜증을 내면서 얼른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맞아요. 생활비 30만 원 받으면서 저녁마다 고기 반찬 해서 차려주고
청소며 빨래며 살림도 다 한 게 바로 접니다. 저는 그래도 혼자 일하니까 남편은 회사에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시달릴까 싶어 제가 다 도맡아 했어요. 저보다 나이도 어리지만 그래도 남편이니까 청소기 한 번을 돌린 적이 없어도 대우해주려고 노력했네요. 그랬더니 점점 도가 지나치더라고요. 집에 오면 고개를 핸드폰에 쳐박고 저를 한번 쳐다보지도 않는 날이 늘어났답니다. 제가 대화를 해보려고 하면 귀찮아하면서 오만상을 찡그리고요. 당연히 아기를 준비하는 과정도 성의가 없었죠. 약속을 미루기 일쑤고 술 먹고 밤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도 점점 마음을 닫게 되더라고요. 늦게 결혼한 만큼 알콩달콩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이건 집에 청소년 남자를 키우는 기분이 들기까지 했어요. 제가 원하던 결혼의 모습과는 너무 달라서 이럴 바엔 차라리 예전처럼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숨겨진 모습을 보게 된 날이 있었어요. 어김없이 술 냄새를 풍기며 밤 늦게 들어와서는 방으로 들어가려는 제 팔목을 거칠게 잡더라고요. 나 차 좀 바꿔줘. 사고가 나서 차가 없어. 뭔 소리야? 말을 똑바로 해. 차가 없다니. 사고는 언제 났는데 이렇게 멀쩡해? 아무튼 사고 나서 차 폐차시켜버렸으니까 당장 차 좀 한 대 뽑아줘. 당신 능력 있잖아. 응? 야밤에 뭔 허우독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오늘 아침만 해도 멀쩡했던 차를 폐차시킨 게 말이 돼? 그럼 당신도 병원에 있어야지. 폐차시켰던 증거 있어? 증거 보여줘봐. 아이씨, 무슨 증거야. 누가 꼰대 아니랄까봐 진짜. 야, 하늘 같은 남편이 차 뽑아달라면 알았다고 하면 될 것이지. 뭔 말이 그렇게 많아? 안 되면 할부로라도 사줘. 당장 타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내일 계약할 테니까 당신이 명의만 좀 빌려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차 사기만 해봐. 당장 급하면 내 차 타고 다녀. 그럼 되잖아. 어이씨, 진짜 더럽게 말 안 통하네. 남편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집안의 물건들을 다 내던지기 시작했어요. 텔레비전부터 시작해서 청소기, 그릇들까지 닥치는 대로 깨부수는데 너무 놀라고 무서웠답니다. 남편이 이렇게 폭력적인 모습이 있는지 전혀 몰랐었는데 눈까지 희번뜩해서 난장판을 치는 걸 보니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저는 울면서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은 씩씩대며 집안을 휘젓고 다니다가 문을 박차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3일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서 남편이 부순 물건들을 다 치워야 했죠. 지금도 그때 혼자 울면서 집을 정리했던 기억을 떠올리니 당시에 비참했던 기분이 떠올라 눈물이 날 것 같네요. 저 역시 남편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저녁에 집에 가보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고는 자연스럽게 저한테 말을 걸고 그 일이 있었던 이전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남편이 하는 대로 넘어갔으면 안 되었는데 바보 같던 저는 사과 한마디 못 받고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남편을 받아줬네요. 저도 장사를 하니까 말하는 걸로는 지지 않는 편인데 남편은 진짜 못 이기겠더라고요. 상황에 맞춰서 얼마나 말을 잘하고 잘 넘기는지 어느새 남편한테 끌려다니는 상황이 되곤 했답니다. 그렇게 다시 평범한 일상을 지내고 있었는데 가게로 옆집 여자의 사촌 오빠가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어떤 남자 손님이 자꾸 저를 흑익거리길래 말을 건네려고 가까이 가보니 그 남자더라고요. 제가 놀라서 쳐다보니까 남자가 씩 웃는데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제가 찾아와서 놀라셨죠? 아, 네. 좀 당황스럽네요. 화장품 사러 오신 거예요? 여기가 제가 하는 가게인 거 알고 오신 거예요? 네. 이 근처에 뭐 사러 왔다가 여기서 화장품 가게 하신다고 사촌 동생이 말했던 게 기억이 나서요. 혹시나 들어와 봤는데 딱 여기 계셔서 저도 놀랐습니다. 점심 안 드셨으면 같이 드실래요?
저 혼자 먹으려던 참이거든요. 아, 먹을 시간이긴 한데 전 보통 배달시켜서 간단하게 먹어요. 그러지 마시고 나가시죠. 제가 아주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오늘 날씨가 아주 좋아요. 바람도 쐬고 좋잖아요. 자자, 얼른요. 저도 좀 마음이 답답했었는데 산책하면 좋겠다 싶어 그냥 따라 나섰어요. 근처에 맛있는 식당을 안다면서 저를 이끌더라고요. 그래서 20분 정도를 천천히 걸어가며 얘기를 나눴죠. 주로 남자가 질문하고 저는 짧게 대답만 하는 식이었답니다. 저번에 일이 좀 걸리긴 했지만 옆집 여자에 대해 좀 알고 싶기도 해서 남자를 따라 나선 것도 있었고요. 은근슬쩍 옆집 여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옆집 여자에 대해 얘기해 준 거라곤 혼인신고한 적 없이 아이 아빠와 살다 헤어져서 아이를 키우며 혼자 산다는 이야기였어요. 대부분 이미 알고 있던 거라서 딱히 놀랍지도 않았고 중요한 얘기는 해주질 않아서 좀 김이 빠졌죠.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옆집 아이와 함께 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둘이 아이가 가져온 로봇을 가지고 신나게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렇게 아이와 잘 놀아주는지 처음 알았네요. 당신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늦은 저녁에 왜 옆집 애가 여기 있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잠깐만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 그래서 몇 시간만 봐주기로 했어. 이웃지간에 그 정도는 도울 수 있잖아. 그래 뭐. 근데 당신이 이렇게 애랑 잘 놀아주는지 몰랐네? 뭘 잘 봐. 그냥 같이 좀 놀아만 주는 거지. 아 시끄러워. 얼른 저녁이나 해. 애도 밥은 먹여서 보내야 할 거 아니야. 옆집 여자가 밉상이어도 애가 무슨 잘못이 있겠나 싶어 아이가 잘 먹을 만한 반찬으로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남편과 아이는 안방에 들어가서 뭘 하는지 깔깔 웃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리더라고요. 저는 밥 먹으라는 소리를 하려고 안방문을 살짝 열었는데 아이가 남편에게 아빠라고 말하는 걸 똑똑히 듣고 말았습니다.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두 번이나 들어서 너무 놀라 문을 활짝 열었죠. 지금 얘가 아빠라고 하지 않았어? 분명히 들었는데? 뭔 소리야, 그런 적 없는데. 잘못 들었겠지. 내가 두 번이나 분명히 들었어. 아빠 이거 해줘. 이랬잖아. 당신은 못 들었어? 그랬나?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얘가 말한 걸 뭘 그렇게 신경을 써. 배고파. 저녁 다 됐어? 남편은 또 어물쩍 넘어가더라고요. 남편과 아이가 밥 먹는 모습을 보는데 기분이 굉장히 꺼림칙해서 목으로 밥이 잘 안 넘어갈 정도였답니다. 밤 10시가 되도록 옆집 여자는 오지 않았고 아이는 남편의 무릎을 베고 아주 편하게 잠이 들어 있더라고요. 가뜩이나 아기를 갖고 싶은 마음이 큰데 남편이 다른 집 애를 저렇게 자기 자식 마냥 재우고 있는 걸 보니 여러 가지 감정이 스쳐가더라고요. 그때 마침 옆집 여자가 아이를 데리러 왔답니다. 어머 언니, 너무 미안해요. 언니한테도 말을 했어야 하는데 아까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남편분께 아이를 좀 맡겼네요. 그럴 순 있는데 앞으로는 좀 조심해줘. 주변에 지인이나 가족한테 먼저 물어보는 게 순서 아니겠어? 근데 내가 좀 이상한 게 있는데 아까 아이가 우리 남편한테 아빠라고 부르더라고. 아, 그래요? 아, 사실은 우리 아들이 아빠를 본 지가 오래돼서 그런지 어른 남자만 보면 아빠라고 부르곤 하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사촌 오빠한테도 아빠라고 한다니까요. 어머 언니 놀라셨겠다. 옆집 여자는 호들갑을 떨면서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남편은 저한테 인정도 없다느니 하면서 궁시렁대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회사에 일이 없다면서 아예 나가지도 않았는데요. 매일 집에서 핸드폰이나 보고 게임만 하는 날이 늘어만 갔죠. 그 와중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질 않나 용돈을 달라고까지 해서 저는 혼자 살 때보다 훨씬 많은 지출을 감당해야 했어요. 돈을 안 주면 저한테 욕을 하거나 화를 내는 날도 많아져서 저는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죠. 그렇다고 대출을 받을 순 없으니
저는 더욱 아껴서 생활해야만 했어요. 심지어 가게에서 배달시켜 먹는 밥값도 아까워서 집에서 도시락까지 싸서 다니기까지 했죠. 그런 제 사정은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비싼 구두나 옷도 사들고 오기도 하고 우연히 핸드폰으로 온 카드 명세서를 봤는데 몇백만 원 단위인 거예요.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이성을 잃었답니다. 돈도 안 벌면서 카드값이 이게 말이 돼? 당신 미쳤어? 요즘 나도 장사 안 돼서 대출까지 받을 판이야. 대출도 다 재산이야. 받을 수 있으면 좀 받아와. 이왕이면 이 집 담보로 좀 넉넉하게 받는 게 어때?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신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카드를 팍팍 긁어? 이 옷은 또 뭐고? 난 티쪼가리 하나도 못 사 입는데 이거 엄청 비싼 거 아니야? 잔소리 좀 그만해. 맨날 바가지를 긁어대니까 난 네 얼굴만 봐도 지긋지긋해. 이래서 남자가 길을 펴겠어? 그렇게 남편은 또 집을 나가버렸고 이제는 대놓고 외박을 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에게 조금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아서 들어오던 말던 신경도 쓰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 얼굴에 사진 몇 장을 휙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어이가 없어서 사진들을 살펴봤는데 사진 속에는 저와 옆집 여자의 사촌오빠가 나란히 걷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황당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죠. 너 바람났냐?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길래 대낮 붙어 이딴 데를 드나들어?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냥 걷는 사진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데. 그리고 이 남자, 옆집 여자 사촌오빠야. 야, 사진 똑바로 봐. 뒤에 찍혀있는 장소를 보라고.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발뺌이야? 너 당장 이혼이야. 참나 어이가 없어서. 간판 코딱지만하게 보이는 걸 갖고 우기는 거야? 이딴 걸 지금 증거라고 들이미는 거야? 다른 남자랑 같이 있는 사진이 찍혔는데 뭔 말이 많아. 네가 바람핀 거고 네가 유책 배우자야. 네가 날 배신했고 난 절대 안 봐줄 거니까 변호사나 준비해. 이거 말고도 다른 증거 차고 넘쳐. 이 남자 옆집 여자 사촌 오빠라니까. 내가 옆집 여자 불러올게. 물어보면 되잖아. 저는 옆집 여자에게 연락해서 집으로 좀 와달라고 했죠. 바로 초인종이 울리고 옆집 여자가 술술 웃으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옆집 여자가 바닥에 떨어진 사진 한 장을 집어들고 한참 바라봤어요. 어머 언니, 이 사진은 뭐예요? 우리 사촌 오빠랑 바람난 거예요? 이거 웬일이야? 거봐, 이분도 나랑 같은 말을 하시네. 감히 나 몰래 다른 놈을 만나? 내가 무조건 소송 걸 거야. 어쩐지 우리 사촌 오빠가 요즘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하더니 그게 언니였는지는 상상도 못했네요. 아, 그러셔? 그럼 어디 다른 증거도 좀 보여줘봐. 이까짓 거로 소송한다니 머리가 떨어져도 한참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건 어때? 이 정도는 돼야지. 저는 남편 핸드폰으로 동영상 하나를 전송했어요. 동영상을 보기 시작한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가더군요. 동영상 안에는 남편과 옆집 여자 그리고 사촌 오빠가 커피숍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찍혀져 있었거든요. 아, 진짜 돈 뜯어내기 더럽게 어렵다니까. 이번에 1,000만 원도 간신히 뜯었어. 이 뚱땡이랑 언제까지 살아야 되냐? 역겨워 죽겠어. 빨리 끝내고 싶다 진짜. 조금만 참아 자기. 증거 조금만 더 많대면 바로 작업 들어가자. 나도 우리 자기 그 여자 옆에 두는 거 살떨리기 싫어. 남편과 옆집 여자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로를 멍하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서 뺨을 아주 세게 때렸어요. 그리고 남편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기 시작했어요. 뭐? 내가 유책 배우자라고? 누가 누굴 배신해? 야, 이 버러지만도 못한 사기꾼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여보, 다 오해야. 이걸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분명히 조작이야. 난 이 여자를 밖에서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게 찍혀. 이건 날 모함하는 거라고.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네가 뭐 얼마나 대단한 작자라고 누가 늘 모함해. 둘이서 연극하면서 나 하나 바보 천치 만드니까 기분 좋았니? 아주 신났어. 저는 바로 옆집 여자의 머리채를 확 휘어잡고 거칠게 양옆으로 흔들기 시작했어요. 머리카락을 한 움큼 뽑고서는 비명을 지른 옆집 여자를 바닥으로 밀어버렸죠. 옆집 여자가 고개를 바닥에 받고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사기칠 위인도 못 되는 이 무식한 것들아. 니네야말로 바닥까지 떨어질 준비해. 언니,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그랬어요. 우리 어린 아들을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웃기고 있네. 네 그 애틋한 아들 오늘부로 못 볼 테니까 가거나 해도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네 눈에선 피눈물 나는 법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해줄게. 저는 옆집 여자에 대해서 여러모로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는데 사촌 오빠라는 남자와 밥을 한번 먹은 뒤로 그 남자가 뭘 숨기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답니다. 마침 같은 건물에 흥신소가 있었는데 오며 가며 인사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한번 속는셈 치고 찾아가 보게 되었어요. 사촌 오빠라는 남자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달라고 했더니 이틀도 안 돼서 알려주었는데요. 결과가 아주 놀랍더라고요. 그 남자는 옆집 여자와 친척 사이는 당연히 아니었고 사귈 전과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바로 남자에게 연락해서 한번 만나자고 했는데 아주 반기면서 바로 약속을 잡더라고요. 커피숍에서 마주한 남자는 아주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저를 은근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쪽이 누군지 다 알고 왔으니까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럼 그쪽은 형은 면하게 해줄 테니까.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또 감옥 가고 싶진 않잖아요? 제 말을 들은 남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정색을 하고 말을 하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답니다. 그 두 사람이 다 짠 거고 저는 아는 게 없어요. 그냥 그쪽이랑 바람만 펴주면 3천만 원 준다고 해서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뭘 한 것도 없고 난 잘못한 거 없잖아요. 난 빼줘요. 그니까 지금 싹 털어놓고 나한테 협조하라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랑 만났을 때 얘기하는 거 동영상 찍어서 나한테 넘겨요. 남자는 다시 감옥에 가는 게 싫었는지 바로 남편을 배신하고 모든 진실을 털어놓더라고요. 사실 남편과 사촌 오빠라는 그 남자는 20대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라고 해요. 둘 다 사기죄로 구치소에 갔을 때 만나서 지금까지 서로 사기치는 걸 도와주는 관계였던 거죠. 남편은 반반한 외모 믿고 외로운 여자들한테 접근해서 사귀는 척하면서 돈을 빌리고 사업한다고 투자도 받는 식으로 사기를 치고 다녔다고 해요. 그러다가 소송 이혼을 해서 승소하면 여자의 재산의 절반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작정하고 사기 결혼까지 하기로 한 거죠. 돈을 잘 벌고 재산도 좀 있는 여자들을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옆 가게에서 장사하는 지인에게 제 이야기를 듣게 된 거고요. 그렇게 제가 남편의 첫 사기 결혼 상대가 된 것이었어요. 더 기막힌 건 옆집 여자는 남편과 오래 사귀고 사실혼 관계였다는 거죠. 그 아이도 당연히 남편의 아이였고요. 남편은 저와 결혼하고 혼인신고까지 하는 것을 성공한 뒤에 옆집으로 그 여자와 아이를 불러들이고 제가 사촌 오빠랑 바람이 나도록 만들려고 한 거였죠.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앞으로 닥칠 일이 너무나 무서워 몸서리가 쳐졌답니다. 경찰서 한번 가보지 않고 살았던 제 인생에 이런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다니 부모님 볼 명목도 없고 미치겠더라고요. 그동안 오래 장사하면서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딱 알아볼 수 있다고 말하고 다니곤 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남편에게 배신당한 것도 당한 거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깜깜하더라고요. 모든 진실을 알고 난 뒤에 혼자 가슴을 쳐가며 몇 날 며칠을 목 놓아 울었답니다. 무릎 꿇고 잘못했다면서 저를 회유하려는 남편을 차가운 눈빛으로 째려보았어요. 그동안 이 뱀 같은 남자의 새치하에 얼마나 농락을 당했는지요. 그래도 남편이라고
영양제까지 매일 갖다 바치면서 내조하려고 했던 제 자신이 불쌍하고 또 불쌍했어요. 여보, 잘못했어. 내가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 한 번만 용서해주면 이제 당신만 바라보면서 살게. 우리 이쁜 아기도 나와서 오손도손 잘 살아봐야지. 아기 같은 소리 하네. 네 친구가 그러더라. 너 정관수술했다며. 난 그것도 모르고 하루하루를 테스트기에 가며 가슴 졸이고 살았는데 그런 나를 보면서 얼마나 웃겼겠어? 뭐? 오빠, 이 여자 말이 진짜야? 언제 수술했어? 우리 둘째 갖자는 말은 다 거짓이었어? 나 둘째 갖고 싶다고 했잖아. 아, 시끄러워. 지금 상황 파악 안 돼? 지금 그딴 말을 왜 하는데? 아주 너네는 천생연분이다. 둘이 감옥 가서 천년만년 잘 살아봐. 지금 도망치려고 해도 소용없어. 이미 밖에 경찰차 다 와 있거든. 때마침 제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경찰을 본 두 사람이 아연실색하는 꼴이 얼마나 가짠턴죠. 여보, 한 번만 봐줘. 무슨 집안일로 경찰까지 부르고 그래. 여보, 제발. 남편과 옆집 여자는 경찰들한테 질질 끌려서 차에 태워졌답니다. 끝까지 안 가려고 바닥을 기면서 버티는데 아주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 후로 두 사람은 사기죄로 나란히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촌 오빠라는 남자도 당연히 경찰 조사 끝에 형이 인정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고요. 저는 감옥에 있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적지만 위자료도 챙길 수 있었죠. 옆집 여자 상대로 상간녀 소송도 바로 진행해서 옆집에 새들면서 냈던 보증금을 위자료로 모두 받아낼 수 있었답니다. 그게 그 여자의 전 재산이었거든요. 저는 그 이후로 충격이 너무 커서 가게를 좀 쉬었다가 최근에서야 다시 일을 시작했답니다. 이제는 많이 괜찮아져서 이렇게 사연도 보낼 수 있게 되었죠. 따지고 보면 제가 잘못한 건 전혀 없는데 왜 제 인생을 슬픔과 후회로 낭비하고 살아야 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툭툭 털어내고 후련하게 저의 인생을 씩씩하게 살아내기로 다짐했어요. 딱히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고 평범하게 살았었는데 사기꾼과 결혼을 했었다니 얼마나 기막힌 노릇인지 몰라요. 그 뒤로는 사람을 만날 때 더욱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제 기막힌 사연 들어보시니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인지 잘 따져보시고 만남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